네, 최초로 범사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등기 신청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면은요. 1교시가, 첫날 1교시가 민법이죠. 예, 민법인데 저는 민법을 좀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민법을 잘해서 민법 점수가 좀 잘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민법이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민법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민법이 솔직히 쉬운 과목은 아니다. 근데 민법은요, 사실은 민법이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법무사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민법이고,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의 부속법률이죠. 그래서 민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법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하실 때 민법 지식을 많이 이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민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예상 점수가 작년 커트라인 몇 점이었죠? 52점 몇 점이었나요? 52점대. 통상 커트라인은요, 커트라인은 52에서 54,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로 뭐 52.5점, 53점 왔다 갔다, 그러니까 53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민법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55점 정도는, 55점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이제 형법, 그 다음에 형소인데, 형법은 사실은 어렵죠. 형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1차에 형법이 없죠. 1차에 형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이 점수가 얻긴 힘들어서 25점 넘기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사실은 그래도 법무사 형법은 형법 강론에서만 나오죠. 형법 총론은 안 나오는 거든요. 공범도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왜 형법이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법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죄, 물론 이제 각책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5점 정도 나오고, 형소는 당연히 30점을 넘기셔야겠죠. 형소는 뭐 당연히 30점을 넘기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한 55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3교시 때요. 3교시 때 민소하고 소장이 있죠. 민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 형법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민소가 사실은 장난이 아니죠. 민소가. 자, 그래서 민소가 사실 장난이 아닌데요. 이 소장이 30점인데 이 소장 점수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 점수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소장에서 21점, 22점만 나와도요. 이거 70점이잖아요. 70점이죠. 여기서 반타작 하면 얼마입니까? 35죠. 반타작 하면 35잖아요. 근데 여기서 30점만 맞아도요. 이렇게 해도 벌써 52점이 나옵니다. 그죠? 반타작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죠? 반타작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52점 정도가 나온다. 점수 21점. 그래서 이 소장 점수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 점수를.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소장을, 그래도, 소장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소장, 당사자 표시하고,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득점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죠. 청구 취지에. 그죠? 득점 포인트는 청구 취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구 취지 뽑아내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점수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 당사자 표시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당사자 중요하지 않고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인데, 이거는 요건사실론에 맞추셔서 하셔야죠. 요건사실론.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항변사항까지 기재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소장을 공부하실 때 청구 취지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채권자 대의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 등기말소 소송, 그 청구 취지 어떻게 뽑아낼 건지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서 소송에서 그 민법에서 요건사실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을 하시면 20점을 안 넘길래 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소장은요, 민법 케이스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죠? 민법 케이스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시라. 그래서 아무튼 소장에서는 내가 20점 무조건 넘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요. 그러면 민소에서 점수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 이것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이거 집중하고 이거는 뭐 반타작 이상만 하지 절대 안 됩니다. 소장에서 20점을 넘기셔야 돼요. 저도 소장에서 21점, 22점 그 정도 나왔어요. 소장에서 가급적이면 점수가 좀 잘 나야 되고 거기다가 민소가 조금만 받쳐주면은 뭐 지금 1, 2, 3 물론 4교시 과목까지 있는데 하나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가지고는 다들 고만고만해가지고는 점수가 잘 합격이 정말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뭐 0점 몇 점 차로 떨어지고 그러시는 분들은 한 과목이 쳐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튀어주는 과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보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목이 없으시는 분들은 참 그 합격하기가 참 애매하다. 매번 항상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실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자신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잘 하셔야겠지만 그런 과목들을 하나 정도는 좀 찍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과목은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요 공부를 하실 때 소장 하실 때 그 유형별 청구 취지 연습 문제 있죠. 유형별 청구 취지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봐야 한 50페이지 그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밑에 케이스 빼고 나서 실제 청구 취지만 하면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달달달 암기를 좀 하시라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미의 이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그냥 앞에서 앞에서 말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소장의 청구 취지 정도는 몇 개, 우리 시험에서는 6개 유형밖에 안 나오죠. 금전, 인도, 철거, 대위, 취소, 말소 6개 정도 나오는데 이 6개에서 딱 이렇게 찌르면은 청구 취지가 이렇게 쫙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청구 취지는 좀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그거만 어떻게 따로 카피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암기가 안 되죠? 계속 읽으세요. 나 나이가 젊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저 두뇌의 나이가 젊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읽으세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요건사실론이거든요. 요건사실론인데 아까 말했지만 6개 유형이에요. 금전, 인도, 철거, 대위, 취소, 말소. 그 6가지 유형이니까요. 그 6가지 유형의 그 요건사실론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면 요건사실 딱딱딱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하시라.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 등기법. 자, 그 다음에 4교시가 부동산 등기 논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도요. 여기서 21점, 22점만 나오면은요. 이거 반타작만 안 해도요. 벌써 커트라인 금방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신청서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신청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강의를 할 때 전제를 뭐를 깔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양반들은 아예 그냥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비록 이번에 시험을 봤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건 알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등기 신청서 중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판서를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판서를 안 하려고 하고
그 신청서 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첨부서면 제출 근거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 답안지는 이렇게 돼 있고 신청서는 아예 그냥 포맷을 나눠주죠. 예, 그래서 그 신청서 갑지 부동산의 표시 타이틀 쓰고 이렇게 쓰게 하죠. 타이틀 타이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쓰게 하죠. 이상 쓰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몇 개 있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자 그 다음에 권리자에서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뭐 지부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신청서 갑지죠. 이게 신청서 갑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1점 뭐 주택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뭐냐 공시가격 그 다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특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세액 합계 나와 있죠. 이렇게 세액 합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뭐죠 등기 신청 수수료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전자납부 번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입력란이 돼 있죠. 입력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첨부서면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첨부서면 가지고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신청이 쓰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날짜 기재하게 돼 있고 여기 날짜 기재 있고 신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다음에 등기국 귀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첨부서면 제출 근거 해가지고 이제 백지 나눠주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요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중에서 특징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특징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등기 신청서를 다 똑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부동산 표시가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아니면 뭐 대위 원인 이런 식으로 특징 부분이 있거든요. 특징 부분이 있어요. 각 등기 신청마다 특징 부분이 있는데 그 특징 부분만 따로 별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 강의를 하다가 체크를 하셨다가 A4 용지, 빈 A4 용지에다가 본인 스스로 무슨 등기에서 본인이 잘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좀 기재를 하세요.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장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소장할 때는 유형별 청구 취지 연습이 있어요. 유형별. 그래가지고 금전, 인도, 철거, 대위, 취소, 말소. 이번에 소장하고 신청서에서 20점 넘으신 분 그렇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점 넘기셨으면요. 이번에 합격하실 분들 계시죠? 그죠? 소장하고 등기 신청서 20점 넘기셨으면 합격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금전, 인도, 철거, 대위, 취소, 말소인데 이거를 유형별 청구 취지 연습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요. 민사소송법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논술 쓰다 보면 시간이 안 나거든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금전인도 철거 대입 취소 말소 그거 청구 유형별 청구 취지 연습 문제는 평상시에 좀 들고 다니시면서 나는 바로 여기서 살니까 왔다 할 때 시간이 없다. 화장실에 가셔서 하실 때마다 오늘 하루는 청구 유형별 청구 취지 연습 문제 한번 문구만 계속 읽는 거예요. 문구만.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공부할 때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하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보고 나서 계속 읽는 겁니다. 특징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특징만 A4용 본인만의 그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 그 노트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노트만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노트만. 그러면 단기간 내에 등기 신청서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동산 등기 신청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차 합격하는데 불과 석 달이 안 걸려가지고 제가 부동산 등기법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 2차 할 때 공부한 게 다예요. 근데 2차 할 때도 다른 과목 할 때 다른 과목 집중하고 부동산 등기법 그렇게 집중 못했는데 등기 신청서는 20점 무조건 소장하고 신청서는 20점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소장 신청서를 무시하지 말자. 제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부동산의 표시가 하다. 그러면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집합건물 소유권 보존할 때 이렇게 타이틀 여기 목차 나와 있는 거 있죠? 목차 나와 있는 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일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각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 이런 식으로 제가 해도 이렇게 툭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이거 사실은 단순 암기예요. 이거는 단순 암기라고요. 단순 암기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계속 발라두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공시가격이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여러분들한테 세액을 하라고 이렇게 기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계속 안 나왔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이게 어디냐면요. 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나중에 이제 법무사님이 되시면 이제 등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취득세 영수비율 확인서예요. 그 취득 금액이 다 누가 이거를 다 제대로 심사 관리하냐면요. 여기 앞에 가면 관악구청 있죠? 예. 세무과 담당 공무원 있죠? 관악구청의 세무과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방세법을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령 36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보시면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보면은요. 취득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특세. 그러니까 아예 딱 기재가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아예 딱 기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죠? 저기 관악구청 세무과에 계시는 세무과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거지.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사 11개 담당 등기관님이나 실무관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거 보고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한단 말이죠. 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취득세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취득세 면제될 때 그래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영수필 확인서 첨부하면요. 거기에 왜 취득세 면제되는지 면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분들이 심사를 안 해. 단지 여기하고 맞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표시는 뭐가 기준이죠? 대장이 기준이라고요. 대장이.
대장이 기준이니까 이 부동산 표시에 나와 있는 대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